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9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당선된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달 뒤 2021년 3월 9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역사의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날이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그 두 달 뒤, 즉 앞으로 1년 뒤에는 문재인이 마지막 하루를,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하루를 청와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지금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작년 5월 9일, 작년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작년 5월 첫째 주 1년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잘한다가 71%였습니다. 요사이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30%로 29%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재인 못한다는 21%인데 지금 이 3배로 늘어가지고 문재인 못한다가 3배로 늘었습니다. 60%로 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당시 1년 전의 문재인 잘한다는 것은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그 여파였습니다. 그때는 전 연령층에서 문재인 잘한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0대에서는 문재인 잘한다 66, 30대에서는 77, 40대에서는 85, 50대에서도 68, 60대 이상에서도 64%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도 46%나 되었습니다. 무당청 22%, 선거에서 참패한 미통당은 17%, 정의당 7%, 경북 지역을 뺀 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내가 보수라는 사람도 문재인 잘한다가 많았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문재인 잘한다 46%, 못한다 44%. 내가 진보라는 사람들 속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문재인 잘한다 91, 못한다가 7. 이 정도 지지율은 저 전체주의 국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문재인 잘한다 69, 못한다 21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문재인 잘한다가 지난주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은 지금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49, 정권 유지해야 된다 36%, 서울에서도 정권 교체가 50, 정권 유지 34, 인천 경기지방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 51%, 정권 유지해야 된다 37%, 경상북도에 가면은 정권 교체 66, 정권 유지 23, 완전히 3대1로 바뀌고 말았고, 특히 놀라운 것은 학생층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4나 됩니다. 54, 대학생입니다. 정권 유지는 3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무직과 전라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 그리고 전 지역, 그리고 사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층에서 정권 교체가 대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 지난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큰 변화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키워드 몇 개만 생각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부동산, 윤석열, 추미애, 조국, 김정은, 요 정도만 하면은,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잘 나가던 문재인이 이렇게 1년 사이에
폭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뭘까요, 이게?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었다는 거죠. 내로남불 위선 정권.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고 잘 나갈 때 내달리다가 결국 실족해가지고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고무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문재인이 잘 나갈 때 잘한다 71%일 때 광주에서는 잘한다가 92%였습니다. 못한다는 20%, 2%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밖에 안 됐습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나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0%가 됐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요사이 내가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로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5%포인트 늘었어요. 내가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8%포인트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 4%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문재인으로 돌아가지고 보수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수다,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을 합치면은 60%나 됩니다. 60%. 내가 진보는 25%.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으면은 이것은 내년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 자유진영 후보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압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단일화를 지금 방해하는 세력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심부름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김종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국민의 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잘 마시고 다니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권 교체론의 천하대세는 아마 어느 한 개인이 막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 대세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정치인은 다만 달라진 민심에 올라탈 뿐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9월 10일 조사 때까지만 해도 정권 계속 가야 한다가 47%, 정권 바꿔야 한다가 39%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근데 12월 3일이 되면 이게 바꿔집니다. 정권 교체 44, 정권 유지 41. 1월 14일이 되면, 원래 1월 14일이 되면 정권 교체 47, 정권 유지 39,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4월 1일에는 정권 교체 52,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35, 4월 15일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55%, 정권 유지가 34, 그리고 지난 5월 6일은 약간 줄어가지고 정권 교체 49, 정권 유지는 36, 이렇게 대세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무리하게 추미애 앞세워가지고 박범계 앞세워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 분노하고 민심이 반발한 결과가 결국은 대세론을 만들었습니다. 정권교체 대세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제일 유명한 속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잘 나갈 때 오만 하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은 국민들 쪽으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론을 앞으로 10개월 동안 더욱 대세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역사의 쓰레기를, 국민을 쓰레기로 보는
진짜 쓰레기들을 정리해야 바로 1년 뒤, 즉 2021년 5월 9일을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암울한 시기의 마지막 하루로 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